안녕하십니까. 78세 현역 한의사 박경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숨이 차고 어지러우셨나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방향 감각이 흐트러져 불안하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어지럼증으로 일어나기가 두려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환자 진료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하지만 지금 78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매일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이면 명산 등반도 거뜬히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건강의 비결을 묻습니다. 특별한 한약, 비싼 보약, 복잡한 운동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천지교통의 중심인 폐와 귀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숨이 차고 어지러운 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합니다. 좋아하던 등산이나 여행을 포기하고 손주들과 뛰어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질까 불안해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은 모두 폐와 귀를 천몽지윤이라 하늘과 땅이 허락한 소중한 감각 기관으로 여기고 정성껏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인생담소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을 함께 나눠볼까요?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로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중 폐는 금진에 속하고 귀는 수수에 속하는데 금생수의 원리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두 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10분만 투자해도 폐 기능이 개선되고 어지럼증이 감소하며 면역력이 강화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부위는 바로 폐와 호흡기, 그리고 귀와 미로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한 호흡과 청각 기능을 넘어 이 두 곳은 우리 몸의 기와 신의 조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우리의 생기와 평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두 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숨가쁨, 어지럼증, 균형감각 저하를 나이 들면 겪을 수밖에 없는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50년 한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50년간의 한의원에서 발견한 두 가지 부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와 호흡기 관리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자주 감기에 걸리고 쉽게 피로해지고 밤에 코골이가 심해지셨나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폐기여약이라고 하여 청폐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로 봅니다. 제 한의원에 74세 이춘식 선생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3년 넘게 만성 기침과 숨 가쁨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손자와 놀아주려고 해도 숨이 차서 5분도 못 버텨요.
이러다 폐 기능이 더 나빠지면 산소통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폐 기능을 진맥했습니다. 맥이 부삭하여 허혈이 있고 폐음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가시나무 가지처럼 들쭉날쭉하여 기체열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한의학에서 폐는 오장의 화계라 하여 우리 몸의 지붕과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백체의 재상이라 하여 온몸의 기를 주관합니다. 폐는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기관이 아닙니다. 전신의 기를 조절하고 수액대사를 돕고 피부를 통한 방어 기능까지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폐활량이 감소하고 기관지가 약해지면서 호흡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체내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폐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식호흡법으로 폐 기능을 강화하세요. 한의학에서는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깊은 호흡을 통해 폐 속 오래된 탁기를 배출하고 신선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다음과 같이 호흡하세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 양손을 배 위에 올립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2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후하고 내쉽니다. 이때 입술을 오므리고 마치 촛불을 끄듯이 길게 내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호흡법을 하루 아침 저녁으로 각 5분씩 총 10분만 실천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매일 이 호흡법을 실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의심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폐 기능이 놀랍게 유지되었습니다. 74세 이춘식 선생님은 이 호흡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숨가쁨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간단한 호흡이 뭐가 도움이 되겠나 싶었는데 한 달 만에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훨씬 덜 차더군요. 요즘은 손자와 공원에서 30분도 놀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그는 기뻐했습니다. 둘째, 흉유추 타포법으로 폐 주변 경락을 자극하세요. 한의학에서는 폐와 연결된 경락이 등 쪽을 통과한다고 봅니다. 특히 폐수혈과 같은 중요한 혈자리가 등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를 적절히 자극하면 폐의 기혈순환이 촉진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또는 저녁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부탁하여 등의 양쪽 척추 옆 3에서 4cm 지점을 가볍게 두드려 달라고 하세요. 만약 혼자라면 테니스공을 넣은 양말을 벽에 붙이고 그 위에 등을 기대어 문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흉추 3에서 7번 부위 어깨뼈 사이부터 견갑골 아래까지와 유추 1번에서 2번 부위는 폐와 직접 연결된 곳이니 중점적으로 자극하세요. 이 마사지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76세 강명자 여사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만성 기침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가래와 기침으로 시작했는데 이 등 두드리기를 한 후부터는 아침에 깨끗한 상태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폐를 보하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약식동원이라 하여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폐를 보하는 음식으로는 하얀색 음식과 매운맛이 적당히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배, 무, 연근, 도라지, 더덕, 은행, 백합, 대추, 꿀 등이 폐를 보하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배와 무는 폐의 열을 내리고 진액을 생성하는 데 탁월합니다. 반면에 너무 찬 음식, 기름진 음식, 유제품은 담을 생성할 수 있어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차를 권합니다. 도라지, 배, 생강을 얇게 썰어 따뜻한 물에 우려 매일 한 잔씩 마시세요. 이는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하루 한 번 찐 배에 꿀을 조금 넣어 먹는 것도 폐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74세 이춘식 선생님은
이 식이요법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가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도라지 매차를 마시기 시작했더니 끈적한 가래가 많이 줄고 호흡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넷째,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청기를 중요시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실내 공기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합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5분씩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세요. 또한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침실의 공기질은 수면 중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침실에 식물을 두거나 천연 가습기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제한의원에서 추천하는 식물로는 산세베리아, 대나무 야자, 아이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산소를 생성하고 공기 중 유해물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4세 이춘식 선생님은 이 4가지 폐관리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기적입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계단을 올라도 숨이 가쁘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자와 함께 동네 공원을 2바퀴나 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폐 건강 관리는 단순한 호흡 문제를 넘어 전신의 활력과 면역력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폐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귀와 미로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균형 감각과 뇌 건강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귀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50년간의 한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귀와 미로는 우리 몸의 신령지부, 즉 신묘한 정신활동의 중심입니다. 69세 박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년 넘게 심한 어지럼증과 균형감각 저하로 고생했습니다. 김 선생님,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서 서 있을 수도 없고 길을 걷다가 넘어질까 봐 항상 불안해요. 이러다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귀와 균형 감각을 진단했습니다. 귀의 경락이 막혀 있고 특히 신수가 부족하여 귀의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양 상황으로 어지럼증이 악화되고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한의학에서 귀는 신지규, 즉 신장의 구멍이라고 합니다. 귀의 건강은 신장의 정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뇌의 세반고리관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놀랍게도 귀 건강은 노년기 낙상 위험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귀와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어 귀 건강이 인지 기능과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0세 이상이 되면 약 40%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청력 저하와 균형 감각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제 제가 실천한 귀와 미로 건강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귀 반사구 마사지로 전신 경락을 자극하세요. 한의학에서는 귀에 전신의 장부가 반영된다고 보는 이침요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귀에는 무려 120개 이상의 반사점이 있어 이를 자극하면 해당 장기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양손으로 귀를 부드럽게 문질러 따뜻하게 한 후 귓불부터 귀 가장자리를 따라 위로 올라가며 3분간 마사지하세요. 특히 귀 안쪽의 요골과 골짜기를 엄지와 검지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귀 뒤의 완고열과 풍지열을 36회 지그시 눌러주면 어지럼증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매일 이 마사지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청력이 잘 유지되고 어지럼증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69세 박정호 선생님은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어지럼증 발작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귀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더니 하루 종일 머리가 더 맑고 어지러운 느낌이 확실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신장을 보호하여 귀의 영양 공급을 개선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신개창귀라 하여 신장이 귀를 열고 영양을 공급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발바닥에 용천열을 36회 지그시 눌러 자극하세요. 이는 신장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손으로 허리 부근의 신장 부위를 문지르며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식이요법으로는 검은 음식이 신장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흑임자, 흑미, 블루베리 등을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검은 깨와 호두를 갈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는 신정을 보충하고 귀의 기능을 돕습니다. 77세 이순희 여사는 이 방법으로 점점 떨어지던 청력이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콩과 검은 깨를 매일 먹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TV 소리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손자와 대화할 때 뭐라고? 를 덜 물어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균형 감각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세요. 한의학에서는 동죽생양이라 하여 적절한 움직임이 양기를 생성한다고 봅니다. 특히 균형 감각을 훈련하는 것은 뇌의 기능을 강화하고 뇌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균형 운동을 권합니다. 매일 아침 양손을 편안하게 옆으로 벌리고 한쪽 다리로 30초간 서 있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벽을 가까이 두고 시작하여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 눈을 감고도 연습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거북이 걷기입니다. 매우 천천히 마치 거북이처럼 의식하며 걷는 것입니다. 한 발짝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3분간 걸으세요. 이는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향상시킵니다. 너무 어려워요?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벌리고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만 해도 전정기관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9세 박정호 선생님은 이 균형 운동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10초도 한 발로 서 있지 못했는데 2달 후에는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길을 걸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넷째, 귀를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성입입해신, 즉 큰 소리는 귀로 들어가 정신을 해친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귀의 손상을 방지하고 적절한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큰 소리 대형 마트, 지하철, 공사장 등에 노출될 때는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또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볼륨을 60% 이하로 유지하고 한 번에 1시간 이상 듣지 마세요. 반면에 적절한 자극은 귀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자연의 소리, 새소리, 물소리 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도 귀에 적절한 자극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 10분간 명상,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귀 안쪽에 집중하는 연습을 권합니다. 이는 귀의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고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1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귀 울림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귀에서 항상 잉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매일 10분씩 새 소리를 듣고 귀에 집중하는 연습을 한 후부터는 울림 소리가 덜 신경 쓰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69세 박정호 선생님은 이 4가지 귀와 미로 관리법을 석 달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놀랍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어지럼증 발작 없이 한 달을 보냈어요. 지난주에는 손자와 함께 놀이공원에도 다녀왔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귀와 미로 관리는 단순한 청력 문제를 넘어 균형 감각,
낙상 예방,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와 함께 귀와 미로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쉽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두 가지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폐와 호흡기, 귀와 미로.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매일 실천해야 할지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한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10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하세요. 월, 수, 금요일은 폐와 호흡기 관리의 날로, 화, 목, 토요일은 귀와 미로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일요일은 두 부위 모두 기본적인 관리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78세의 현역 한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조식 호흡법을 5분간 실천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5분간 귀, 반사구 마사지와 균형 운동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흉유추 타포법과 용천열 자극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습관을 일상의 다른 활동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쉽게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차를 마실 때 폐호흡법을 하고, TV 뉴스를 볼 때 귀 마사지를 하고, 잠들기 전에 발 용천열 자극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으니 이미 하고 있는 일상활동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70대, 심지어 8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3세 정영호 할아버지는 폐관리법과 귀관리법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만성 기침이 해결되고 어지럼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손주들과 함께 동네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87세 이미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호흡곤란과 균형 감각 문제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요즘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고 혼자서도 장 보러 다닐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폐와 호흡기, 귀와 미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78세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명산을 오르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인생담소 채널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